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23년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며 일본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유치한 일본인 관광객은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는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은파호수공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좁은 행사장과 부족한 교통 편의시설 때문에 안전대책이 충분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23년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며 일본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유치한 일본인 단체 관광객은 137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마저도 올해는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일본 관광시장 공략을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익산의 DNA, 익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제의 왕도 익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주 부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익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저희들이 개척하고 공략해야 될 시장이 일본 관광시장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왕도 익산을 주제로 일본 전문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익산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일본 관광객용 지도와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등 일본 관광 수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초라했습니다. 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일본인 단체 관광객 모집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5,470만 원. 그러나 이 기간 재단이 유치한 일본인 관광객은 137명에 그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3년에는 1천만 원을 들여 64명, 2024년에는 1,970만 원을 투입해 23명을 유치했습니다. 2025년에는 2,500만 원을 들여 50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제 문화를 내세웠던 처음과 달리 관광 상품의 주제도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첫 해에는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했지만 이듬해에는 서동축제, 지난해에는 근대문화유산과 웰리스 관광 등으로 달라졌습니다. 재단은 올해 계획에 대해 기존에 추진했던 단체 관광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소비가 많은 일본 이외의 외국인 관광객으로도 사업의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단이 일본 관광시장 우선 공략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사업이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단발성 유치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원택 지사가 강한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더 이상 전북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발표 전까지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북이 정부가 제시한 기능 연계와 산업 기능별 직접 배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식진흥원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1,000원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에 400호를 우선 공급합니다. 전북도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해 최대 6년간 임대할 계획입니다. 군산 조선소를 인수한 제이오션중공업이 유캐스트와 손잡고 차세대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나섰습니다. 제이오션중공업은 유캐스트와 군산조선소 스마트 조선소 구축과 5G 특허망 기반 피지컬 AI 솔루션 도입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2호선중공업은 조선해양인프라와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유캐스트는 5G 특화망과 AX, 인공지능 전환, IoT 솔루션,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조선소 전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형 조선소 구축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익산시는 어제 민선구기의 핵심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8개 분야의 민관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해 원도심 소생과 재정 문제, 로컬푸드 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시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강소특구에서 육성한 창업기업이 국내 완성차 기업 기아의 공식 협력사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강소특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EVN솔루션이 기아의 목적 기반 차량 PBV 컨버전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전기 특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 물류 분야 특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EVN솔루션은 기아의 PBV 플랫폼인 PV5의 자체 특허 기술을 적용한 물류 특화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원택 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구상에 대해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효진 최고위원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카지노 추진은 주민을 기만하는 밀실 도박 정치라며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도민들과 사전 교감이나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민 주권을 외치던 전북도정의 퇴행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후보 시절에는 숨겨왔던 계획을 취임 직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 독단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허남주 전 도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십 년간 이어진 일당 독식 구조로 전북의 정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장 선거는 강병무 도당 동북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과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과 ARS 대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은파호수공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좁은 행사장과 부족한 교통 편의시설 때문에 안전대책이 충분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지만 한눈에 봐도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협소한 모습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10월 8일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이곳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문화예술 공연과 불꽃놀이 등을 진행하며 투입되는 예산은 2억 1천여만 원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는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경연제로 개최돼 왔습니다. 올해는 신임시장 취임 이후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선정의 적절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파호수공원은 진입로가 하나뿐인 데다 일방 통행 구조여서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음파 시민공원은 주차장 진입로도 좀 좁고 주차 면수도 확보가 힘들어서 교통 약자분들한테 접근성은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긴 합니다.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교통 체증이 반복되는 곳인 만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행사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대규모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불꽃놀이에 따른 산불 위험과 소음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군산시는 당초 1,200석 규모의 객석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군산시의회의 지적 이후 기념식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고 야외 공연은 400석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에는 2,000명 안팎이 참여했던 만큼 올해도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금파 물빛광장에 일반적으로 초청받은 읍면동 관계자분들만 해도 자리가 넘칠 것 같은데 그분들 위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행사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민 안전과 교통 대책이 충분한지 또 행사 장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구암동 도로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0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반쯤 군산 구암동 잠두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닭가공 공장으로 출근하던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10명 가운데 9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50대 승용차 운전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큰 길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북 119 상황실에 하루 평균 1,3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119 신고가 모두 24만 5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민원 안내와 무응답 등의 신고는 줄어든 반면 구조와 대민 출동 신고는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가뭄 관심 경보가 내려졌던 섬진강댐 저수율이 3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소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2차례 장맛비의 영향으로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30%를 기록해 지난 6일 23.1%보다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섬진강댐은 하루 평균 200만 톤의 농업용수를 방류하고 있어 빗물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수위 상승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둔 가족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를, 3명 이상 가족은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다자녀 가구 할인 신청을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가 군산과 남원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추진합니다. 도에 따르면 군산시에 철길 숲과 연계한 5헥타르 규모의 도시 바람숲길 확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올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축산 악취 발생을 예측해 대응하는 악취 영향 예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실시간 가상 자료와 축산 악취 배출 정보를 연계해 축산 지역의 악취 확산 경로와 영향을 최대 48시간 전에 예측합니다. 전북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악취 사전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대, 현대자동차가 지역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도청에서 현대차, 전북대와 지역 성장 엔진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기관은 지역 성장 엔진 산업과 교육, 연구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차 수요를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 협력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1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완주 알트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부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이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18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이전 회사에 적립금이 있었는지 또 적립금이 전혀 없었다는 공소 사실의 타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트론은 지난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체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폐업했고 직원 200여 명이 100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중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꿀벌 월동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겨울철 기온 안정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진청 연구진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8개 권역 40개 양봉장 1,805개 벌무리를 조사한 결과 기온 변화가 적은 지역일수록 월동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월동 환경이 꿀벌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양봉 분야 대표 국제학술지인 아피돌로지에 게재됐으며 농진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2022년부터 2년 연속 월동 실패율이 40%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전국 중고교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산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학교대항배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진행됩니다.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부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중등부 경기는 오늘부터 28일까지, 고등부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시는 열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로 지역 상권의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천시의 농특산물 교류 행사가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4일간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자녀결연 도시인 김천시의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행사에서는 거봉과 샤인머스켓, 자두, 복숭아 등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난 2009년부터 18년째 농특산물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노을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여름밤 노을축제가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25일 선유도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공연과 폭죽쇼,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5개 공원에 개설된 어린이 수영장이 내일 개장됩니다. 시에 따르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시민공원과 모현공원, 중앙체육공원, 함열 돌숲공원, 유천 생태습지공원 등 5개 공원에서 어린이 수영장이 운영됩니다. 시는 각 수영장에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운영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6개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16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 성과와 참여자 관리 등을 평가했습니다. 전북 익산 시니어 클럽과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 클럽과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도 B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평가로 도내 시 가운데 가장 많은 우수기관을 배출했으며 8천만 원의 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원한 바람, 건강한 여름 선풍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폭염에 취약한 40가구입니다. 익산시가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2026년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정 기탁금으로 마련됐으며 취약계층에 냉감 이불 세트 100개와 선풍기 100대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